마지막으로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의 D-100일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기는 이제 누구나 정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해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해야 될 학습의 어떤 방향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7월, 8월까지 완성했었던 단권화 또는 서브노트의 자료를 이제 열심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 걸로 이제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료를 제작했다면 이 만들어진 자료를 완벽하게 이제 외우고 인출하고 반복하는 시기가 D-100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7, 8월까지는 자료를 정리하고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정말 본격적인 공부는 9월부터예요. 그런데 9월에 까딱해서 약간 정신을 놓잖아요. 그러면 9월달에 우리 뭐가 있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죠. 추석 전후로 해서 공부가 굉장히 안 되고 추석 지내고 오면은 갑자기 막 D-80일, 70일 막 이래요. 그러면 또 너무 긴장돼서 공부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실제 시험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상반기까지 열심히 해놓고 이제 이렇게 9월, 10월 와가지고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페이스에 맞게끔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1월부터 11월까지 똑같은 어떤 속도로 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느슨하게 달리는 시기가 있고 좀 바짝 달려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바짝 달리는 시기가 바로 9월이에요. 그렇게 9월에 팡 뛰기 위해서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의 뭐가 필요하다? 여기는 단권화와 서브가 완성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나의 단권화, 나만의 서브 자료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나가고 인출하는 시기가 바로 D-100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암기만 하면 절대 안 되죠. 내가 외운 것을 이제 실전처럼 풀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익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낯선 문제에 대한 실전 감각과 그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제가 총 2번의 수험 생활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최종 탈락을 했었던 그 시기에서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답안 작성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키워드를 2가지씩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앞에서부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문장을 길게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있게 압축적으로 쓰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연습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9월 모의고사 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을 계속 회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점 문제에 대한 유형을 보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독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단순 인출하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그 인출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약간 수능형 문제처럼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신 후에 그 문제 유형들을 모아서 조금 전략들을 조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D-100일을 위한 모의고사반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별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9월 7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강의 목적은 이거예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제 시험장에서는 연습처럼 풀고 나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은 중요한 것이 이제 최신의 기출 동향을 반영한 문제들로 구성해서 정말 질 좋은 문제를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문제를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를 다 새롭게 만들 거고요. 강론들의 어떤 내용을 기반을 해서 낯선 문제들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적용해보는 그런 감각을 익히실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 좀 바뀐 건데요. 초등이랑 중등이랑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볼 거예요. 물론 문제 유형은 제가 따로 제작해 드리겠지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은 1회차 모고를 같이 푸실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특수교육학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초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제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배부할 것이고요. 해설지도 별도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초, 중, 등 같이 모여서는 공통의 특수교육학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은 중등은 중등별로, 초등은 초등 스타일대로 만들어 드릴 거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 자료는 프린트물로만 제공될 거고요. 강의 혜택으로는 이제 시험을 앞둔 시점에 파이널 특강 같이 한번 총 정리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초 선생님들보다 2주 후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유초, 그 앞선 2주 전에 치러졌던 그 시험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함께 2025학년도 유초 기출 분석을 같이 한번 한 다음에 시험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차별 세부 계획을 보시면 초, 중, 등 공통이에요. 우리 같은 토요일날 모여서 같이 시험 칠 거예요. 그래서 9월 7일, 9월 14일 모의고사 1위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첨삭 주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채점 주간, 첨삭 주간으로 활용할 거예요. 이 시기에 채점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제 3, 4회 때 만나 뵙도록 할 거예요. 9월 28일, 10월 5일 이렇게 모의고사 3, 4회 그다음에 채점 주간 있고요. 10월 19일, 10월 26일 이렇게 해서 총 원래 제가 4회 모의고사를 진행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6회 모의고사를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이널 특강 예정일은 유초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이 시험이다 보니까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저와 함께 파이널 특강 총 정리를 해볼 거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이었나요? 토요일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16일과 17일 같이 한번 총 정리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직강 기준이고 직강 촬영 이후에 이제 인강으로 업로드 되는 것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삭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입형, 단답형 문제는 첨삭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답안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제외하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첨삭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고안해내는 방법이 신경 써서 정말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시험지별로 한 4, 5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학생 특성을 잘 가지고 와야 되고 여러 개의 장점 중에서 딱 요구하는 장점 찾아서 쓰는 그러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차별로 한 4, 5개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원에게 첨삭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회차 중에 딱 1회에 한해서 전체 첨삭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반 때 사용되는 자료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이제 낯선 문제들을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모의고사 문제를 개발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에 붙여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모의고사 때 출제했었던 핵심 개념들을 인출 리스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제 스터디 원들과 함께 이 자료를 가지고 고대비 설정이라고 하는 걸 내가 실제 구두로 한번 인출해 보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번 4회차 있었던 모든 개념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쭉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걸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출 자료로 많이 활용하셨다 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첨삭 피드백 저 정말 꼼꼼하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헷갈리셨군요. 이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해당하는 부분은 초등생들 같은 경우에 공학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답안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기입형이라든지 정말 단답형 문제들에 대해서는 첨삭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말 답안에 고민해서 써야 되는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만 꼼꼼한 첨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자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험 전주에 이루어지는 파이널 특강은 엄청 쪽집게처럼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찝어드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총정리 특강이라고 하는 건 저와 함께 이틀을 잡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잡고 전 영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도 중등 문제에서도 말 명료도 출제되었잖아요. 말 명료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으니까 파이널 특강은 전체를 한번 빠르게 훑어가는 그런 총정리 특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생 선생님의 후기를 보시면 실제로 모고를 풀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고는 선생님들 이제 실제 시험장처럼 느끼지 못하신다면 되게 느슨하게 풀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진짜 긴장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어떤 버릇들, 습관들이 나오고 시간 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고를 풀 때는 실전처럼 푸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연습 때처럼 차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모고는 연습 때는 실전처럼, 실전 때는 연습처럼 하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첨삭 정말 좋았다라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틀린 문제예요. 그쵸? 맞춤 문제보다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지금 막 또 만들고 계시면 안 돼요. 자료는 흩어지시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모든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모든 강의 자료들은 선생님의 하나로 된 단권화와 서브에 다 모아지셔야 돼요. 딱 하나의 자료가 선생님의 어떤 인출 자료가 되어가지고 이걸 손때 묻게끔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공부 절대 머릿속에 구조화되지 않아요. 하나의 자료를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학생 특성을 간과하는구나. 내가 문제를 성급하게 접근하는구나.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밑줄 친 부분만을 보지 말고 앞뒤의 맥락을 모두 다 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모고 정말 추천해 주셨는데 첨삭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고, 그 다음 키워드가 들어간 답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특히 많이 피드백을 해드려요. 아무리 저는 이제 선생님을 좀 몇 번 보고 아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쓰셨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감이 오거든요. 하지만 채점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키워드 채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이 뭔가 아는 거여가지고 풀어서 돌려 작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칼체 당할 위험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키워드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모고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키워드가 들어간 간결한 답안 작성을 연습해 나가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자기 답안 조금이라도 키워드가 빠져있으면 칼체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멘탈이 세신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칼체 해주십사라고 하셨고, 그래서 답안을 굉장히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구조화, 저 진짜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그 구조화 틀을 반복해 드릴 거라서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반복 학습과 암기 비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러한 인지적인 용량을 과부하되지 않게끔 줄여드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7월, 11월 달에 이루어지는 연도별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직강은 없고 인강으로만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7월부터 개강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이 시기별로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7월부터 들으셔도 되고, 또는 나는 7월에 시작하는 문풀이랑 좀 병행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9월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인데 연도별이잖아요. 이건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 상반기에 영역별 기출문제를 봤다면, 문제를 쪼개가지고 영역별로 문제를 따로 봤다면, 이제 여기는 연도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을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연도별 모의고사 반도 반드시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7월 1일 날 개강할 예정이고 인강으로 업로드하는 거지만 제가 올해 새롭게 촬영하는 강의입니다. 작년 강의 재탕하는 건 아니고 올해 새롭게 촬영하는 강의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강의 특징은 13년도 서답형으로 바뀌었던 시점에 그런 출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24학년도 기출문제까지 총 10개년 이상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초중 기출문제 다 할 거고요. 이 강의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는 거냐면, 내가 오늘 일주일에 총 한 3개년 정도를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월요일에 2024학년도 중등 A형을, 그다음에 화요일에 2024학년도 중등 B형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하나당 적어도 한 7개, 8개 영역의 문제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영역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전 영역에 대한 이론을 인출하고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모의고사 반은
엄청 막 타이트하게 한 달 내내 강의만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기를 넓게 드린 이유도 이걸 쪼개가지고 하루에 부담 없이 한 2시간 강의를 듣고 2시간 강의 들은 내용을 한 2시간 정도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몰아서 듣기보다는 너무 강의에 매몰되시기보다는 이건 복습하고 인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쪼개서 들으시라는 의미로 저는 상반기부터 계속 촬영하고 있을 거예요. 별도로. 그런데 개강하는 시점은 7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출 분석반 때 활용되는 자료는 출제 개념 인출 리스트 앞에다 붙여드릴 거예요. 해당하는 2013년 문제 초등교육과정 A에서는 이러한 특수교육학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출 리스트를 드릴 거라서 스터디 하실 때 많이 활용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동시에 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 따로 해설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애초에 문제에다가 답안을 작성해서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내가 문제를 새롭게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기출 문제집 다 뽑을 수 있죠. 스스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나는 기출 문제 답을 이미 너무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푸는데 별로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바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바로 강의를 듣고 인출용으로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보다 추천드리는 것은 어쨌든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한번 문제를 실전처럼 푸신 다음에 강의와 답안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출 연습 자료를 제가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빈도, 사건 관찰 기록의 정의 한번 써보시고요. 관찰 가능한 행동의 특성 2가지 한번 써보시고요. 사용할 수 없는 행동의 특성 2가지 한번 써보시는 등등등 이렇게 스스로 인출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작해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합격한 선생님이 활용하셨던 부분을 보시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론을 추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상반기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에는 뭐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상반기 공부는 구조와 틀을 쌓는 시기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선생님께서도 연도별 강의 굉장히 잘 수강해 주셨는데 보시면 답안 이미 다 써져 있죠.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연필 같은 것들로 표시해 가면서 한 번 더 점검하셨고 그 다음에 인출 자료 써주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자료에다가 스스로 한번 인출되는 개념들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서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 자료를 굉장히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이제 문풀과 막 모의고사 치는 이러한 시기에 연도별 강의를 통해서 리프레시하게 전 영역을 한번 훑을 수 있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전 범위를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연도별 강의를 활용해 주셨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연도별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역별로 기출을 쪼개보는 것과 달리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온전히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는 시각장애 문제만 모아서 봤는데 전체 문제를 봤더니 시각장애랑 공학 문제가 같이 나오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특학 전체 내용과 문제의 어떤 유형들, 패턴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도별 기출 분석반의 특징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경기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연도별 모의고사 강의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답안을 찾는 강의가 아니라 기출 전체를 보고 해당하는 기출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자료를 자신의 서브로 다 넣으신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간 쿼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렸었던 모든 합격생들의 어떤 수강 후기 또는 강의 자료들 활용했었던 팁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에 가시면 합격생 수강 후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짜깁기 해서 보여드린 거고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은 합격생 수강 후기 클릭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것들 특히 내 공부랑 좀 유사한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벤치마킹 하셔서 올해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후기 중에선 작년에 합격하신 서울 선생님이시죠? 보시면 저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기출 분석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반 추천해 주셨고 그다음에 구조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화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 전날까지도. 그래서 1월부터 구조화 뼈대를 완성하고 구조화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본격적인 9월부터는 그 구조화를 인출해 나가는 과정까지 연결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암기 팁 진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도 암기를 계속 했었던 사람으로서 암기 팁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도 또 서울 합격생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2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2차 정말 꼼꼼히 봐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있고요. 그 다음 1차만 합격하고 오시면 2차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는 일단 접어두시고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랑은 1차를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신 후에 2차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인천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강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기본 이론 강의,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라고 하는 3가지 강의를 추천해 주셨어요.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전부 다 합격생 그 수강 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